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집합건물 계약 많이 하시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집합건물은 한 개의 호실에 해당 토지 지분을 더한 것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다 그렇죠.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건물 한 개, 토지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부동산인 각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모두 존재해요. 그래서 201호를 계약한다면 201호 건물 등기를 떼보고 소유자나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 권리 분석을 하죠. 집합건물 등기에는 토지 지분에 대한 사항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지 등기를 잘 안 떼어봅니다. 그런데 해당 호실의 등기를 떼봤을 때는 을구에 융자도 없고 별 이상도 없지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표제부에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토지 별도 등기를 놓쳐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는 이유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실수로 놓치게 돼요. 때문에 이런 중개사고는 초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노련한 분들도 가끔씩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의 중개사고들이 주로 나오냐면 201호 등기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실제로 토지에는 많은 금액이 근저당이 있었는데 이걸 체크하지 않고 무융자라고 설명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요. 우선 집합건물에서 이런 토지 별도 등기가 왜 생기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합쳐서 공동담보로 근저당 10억 원이 있어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해요. 그럼 건물은 멸실이 됐으니까 토지만 남겠죠. 공동담보에서 건물이 사라지고 토지 단독담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을 새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애초에 여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공동담보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건물이 새로 올라가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새 건물도 다시 담보물에 추가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각각의 호실을 모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니까 각각의 호실을 한 건 한 건 다 담보물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호실의 등기를 떼어보더라도 을구에 10억 원짜리 근저당에 대한 내용과 그 근저당에 이 호실이 담보물로 추가됐다는 내용의 등기가 나오게 되겠죠. 호실이 많기 때문에 공동담보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동담보 목록이 기재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호실이 보존 등기된 후에 토지 근저당의 담보물에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이 경우에는 어느 호실의 등기를 떼봐도 을구에 근저당 10억 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각각의 호실들에는 해당 토지가 지분으로 쪼개져서 포함되어 있고 애초 그 토지에 10억 원의 근저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또는 토지의 별도 등기가 존재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토지 등기를 떼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로 올라간 다세대 주택의 호실들이 공동담보에 추가되는 과정에서 한두 개 호실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01호, 501호 등기에는 을구에 10억 원짜리 근저당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담보물로 추가됐다는 내용의 등기가 나오게 되지만 301호나 201호 등기를 떼봤을 때는 을구의 근저당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요. 이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무융자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확인 설명하게 되거나 전세계약하면 안 되는 건물인데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 표시가 분명히 있는데도 실무에서 종종 놓치게 되는 이유는 이게 갑구나 을구가 아니라 표제부 한쪽 구석에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집합건물 등기에는 표제부가 연달아서 두 개 나오죠.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먼저 나오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 후에 갑구와 을구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등기를 확인할 때 갑구와 을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표제부는 상대적으로 자세히 안 봐요. 그래서 일을 오래 하신 베테랑 공인중개사들도 가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 표시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종종 보게 되는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 표시를 확인하고 토지 등기를 다시 떼봤는데 별도 등기 내용이 건물 등기상의 내용과 같을 수도 있어요. 또는 201호 건물 등기에 토지 별도 등기 표시가 있어서 토지 등기를 떼봤더니 토지 등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 등기에 뭔가 있다가 훗날 말소된 건데 201호 건물 등기에는 그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건물 등기에 없는 내용이 토지 등기에서 별도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이 토지 별도 등기는 꼭 근저당에 대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금지사항 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우리 임차인에게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큰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는 소유자나 융자 상태 확인보다 표제부 먼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만 불필요한 중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